요 봅시다. 페이지는 110쪽. 110쪽이에요. 첫 번째, 물질의 변화. 자, 물질. 세상에 있는 물질들이 있는데, 물질이 다른 거로 변한대요. 뭐가 떠올라? 상태 변화? 상태 변화. 상태 변화도 변화되는 거죠. 이런 것도 변하죠. 이런 거. 힘이 어마어마하게 세죠. 힘이 어마어마하게 세가지고 이렇게 생긴 스탬플러에다 힘을 가해서 이렇게 만들었어. 왜? 변했죠. 비밀 있어요. 뭐 비밀 있다고? 네. 아래 보세요. 아래? 무슨 구멍 있죠? 아, 이거 아래 돌리는 거? 네. 그거 알지? 비밀 아니죠. 누구나 알고 있는 거지. 이런 변화도 변합니다. 그죠? 자, 이런 변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책을 덮을 수도 있어요. 그죠? 뿌길 수도 있고, 그죠? 이런 것도 변화가 되겠죠. 자, 방금 얘기했던 변화들은 그 물질 자체의 성질을 바꾼 건 아니야. 그지? 이건 이렇게 해도 여전히 스탬플러잖아. 그지? 그죠? 스탬플러고. 얘도 이렇게 막 해도 여전히 그냥 책이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책을 태워. 다 태워버렸네? 쟤만 남았어. 쟤만 남은 건 더 이상 책이야, 책이 아니야? 책이 아니에요. 책이 아니죠. 책으로서 가치가 없어지지. 네. 이렇게 변화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변화는 물리적인 변화, 물리 변화. 두 번째 변화는 화학 변화라고 합니다. 화학적인 변화. 자, 뭔가 태운다, 연소라 그래, 연소라던가, 어떤 염산을 떨어뜨려서 기체가 발생한다던가, 기체 발생이 되는, 염산 같은 게 떨어져가지고, 막 화학 반응을 막 일으킨다던가, 이러면, 완전 다른 물질로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두 번째, 화학 변화고요. 물리 변화는 힘을 가한다던가, 그냥 힘을 가해서, 또는 열을 가해서, 뭔가, 다른 상태로만 바꾸는 거, 모양을 변화시키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물리적인 변화라고 해요. 좀 이따 예를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될 텐데,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바로 성질입니다. 성질. 물리적 변화는 힘을 가해서 이 물체를 이렇게 다르게 모양을 바꿨다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스탬플러라며 이 스탬플러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해요. 다시 말해서 성질의 변화가 있다 없다로 구분합니다. 성질의 변화가 전혀 없는 녀석이 물리적 변화라고 하고요. 성질의 변화가 있는 녀석을 화학적인 변화라고 불렀습니다. 선생님이 지금부터 예를 드는 게 물리 변화인지 화학 변화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아이스크림이 녹는다. 화학 변화? 아니요. 물리 변화. 물리 변화입니다. 아이스크림이 녹아도 여전히 아이스크림의 맛이 유지가 되죠. 네. 자, 맛의 변화가 없으면 그냥 성질의 변화가 없는 거다 생각하면 돼요. 자, 맛의 변화가 없으면 성질 안 변한 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 너무 쉽다, 이거. 깎아놓은 사과가 갈변 현상을 일으켜요. 갈색으로 변합니다. 그럼 화학 변화일까, 물리 변화일까? 물리 변화. 화학 변화입니다. 갈변 현상으로 갈색으로 변한 사과는 처음 깎았을 때 사과의 맛과 좀 맛이 달라져요. 계속 그게 지속되면 썩어버리겠죠. 그죠? 썩어버린다 또는 맛이 변한다 이런 것들은 다 화학적인 변화입니다. 성질이 변하는 거야. 먹을 수 있는 사과였는데 먹을 수 없는 사과로 변해가는 과정이잖아. 그래서 이거는 화학적인 변화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예를 딱 들었을 때 그 녀석이 성질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때 첫 번째 판단 기준이 뭐다? 맛이 변했냐 안 변했냐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 첫 번째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쉬운 거다요. 컵이 깨진다. 이건 물리적 변화입니다. 모양이 변한 거기 때문에 이건 물리적인 변화라고 해요. 성질이 변한 건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이렇게 물리 변화, 화학 변화의 기준은 성질의 변화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정하게 될 거예요. 자, 좀 이따 다시 보게 될 거고요. 선생님 이거 잠깐 얘기해 줄게요. 물의 전기분.
자, 물이 뭔지 알죠? 물. 우리가 먹고 있는 물인데, 물이 화학식으로 혹시 뭔지 알아요? H2O. 맞아요. H2O. 자, H가 2마리, 산소가 1마리 있는 게 물이었죠. 이거를, 분자 모형으로 그리면 산소 1마리에다 뭐가 2마리 붙어 있다? 수소가 2마리가 이렇게 붙어 있는 녀석이에요. 이 각도가 104.5도라는 각도를 이루고 있다는 건 고등과정에서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생긴 게 물인데, 물을 갖다가 분해를 해요. 분해. 그때 에너지를 가하게 되는데, 무슨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가해서 빠지직 전기 에너지를 가하면은 물이 분해됩니다. 뭐로 분해가 되냐면 각각의 성분 원소인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로 분해가 됩니다. 자, 자연계에 존재하는 수소와 산소는 이렇게 분자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H2O2라는 분자의 형태로 존재하게 돼요. 문제는 뭐냐면 H2의 모습은 H하고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게 H2입니다. O2는요, O하고 O가 달라붙어 있는 게 O2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죠. 이거 하나로 시작하면 H는 2개가 여기 들어있잖아. 근데 산소는 여기 하나밖에 없죠. 여기 2개 필요하잖아.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 두 분자의 물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분자 하나를 더 그려야 돼. 왜? 산소가 2개가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물분자를 2개를 준비한 다음에 이렇게 돼서 요 녀석이 변화돼서 요게 하나 만들어져. 그럼 어떻게 돼? 수소는 하나, 둘, 셋, 4개니까 수소 분자가 몇 개 만들어져? 이렇게 수소 분자가 2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왼쪽에 있는 수소 원자의 총 개수 4개, 오른쪽에 수소 원자 총 몇 개? 4개가 되겠네요. 산소 원자 총 2개, 오른쪽 산소 원자 총 2개 되겠죠. 딱 개수가 반응 전 화살표를 기준으로 반응 전의 총 원자의 개수와 반응 후의 총 원자의 개수가 같게끔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화학 반응식이 되고요. 수소 분자가 2개니까 여기도 2를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물이 전기 분해를 하게 돼요. 시작한 지 5분 됐나요, 우리? 벌써 죽은 사람이 2명이 있어요. 죽은 사람 2명. 한 명은 살아났네, 다시. 지호야? 괜찮은 거야? 살아있었어? 너라고 말 안 했는데? 찔렸어. 너라고 말 안 했는데? 찔린 사람들 많네요? 자, 그래서 물분자 2분자로 시작해서 2개의 수소 분자하고 산소 한 분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야, 물이 전기 분해되면 발생되는 수소하고 산소가 몇 대 몇의 부피비로 나오느냐, 부피의 비가 몇 대 몇으로 나와. 그러면 수소가 2개 나올 때 산소가 하나 나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소가 2ml의 부피로 나온다면 산소는 1ml만큼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거기 뭐가 나와 있다? 여기 2대 1이라는 이 숫자를 가지고 부피비를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기억할 거는 이겁니다. 첫 번째로 기억할 게 이거고요. 두 번째로 기억할 건 이거예요. 자, 그림으로 먼저 보여줄게요. 물을 이렇게 준비한 다음에 전기분해를 하면은 전기를 가볍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걸어줄게요. 전기분해를 하면 여기서 기체가 발생한다는 거야. 플러스에서도 기체 발생하고요. 마이너스에서도 기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힌트를 준 거야, 지금. 자, 그럼 플러스에서 발생되는 기체는 뭐고, 마이너스에서 발생되는 기체는 뭔지를 찾는 방법이야. 자, 결론부터 말하면 플러스에서 발생되는 기체가 산소가 여기서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소는 마이너스 극에서 발생이 됩니다. 이게 왜 여기서 발생되는지는 또 엄청나게 복잡한 화학식이 있는데 그건 지금 배우지 않아요. 고등 과정에서 배우는데 우리는 기억할 게 뭐냐면 산소가 플러스에서 나온다는 사실과 수소가 마이너스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샵 1, 샵 2 이렇게 두 개를 꼭 기억해야 돼요. 나름대로 암기법 하나 만든 게 있는데, 자, 산소는 플러스에서 나오기 때문에 산불이라고 쌤은 암기를 했어요. 산소는 플러스, 산불 막 나오고 산불, 와, 산불이야! 이러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수소는 마이너스죠. 수마, 산불, 수마가 뭔지 알아? 수마?
우리 문학적 표현인데 우리 동네에 수마가 핥히고 지나갔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수마가 뭐냐면 물마비. 홍수가 났을 때 수마라는 말을 써요. 수마. 홍수. 그러니까 내가 이쪽은 산불이 나고 있고 이쪽은 홍수가 나고 있는 천재지변이 나고 있는 장면을 통해서 산불 수마를 기억합니다. 산소는 플러스, 수소는 마이너스. 그때 산소하고 수소가 몇 대 몇이다? 2대 1이죠. 이거 암기하는 방법은 물은 H2O니까 수소는 2개 나올 때 산소가 몇 개 나온다? 1개 나온다. 2대 1이라는 이 부피비도 요 화학식 가지고 암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 2개의 암기만 잘 되어 있으면은 물의 전기분해 파트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풀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내 탓은 아닌 것 같아. 그지? 나 5분밖에 안 지났는데. 나는 아닌 것 같아. 나야? 나 아닌 것 같아. 오늘 또 뭐 하고 왔나? 산이 학교가 높은 곳에 있다고 했죠? 학교 자체가 등산이기 때문에 약간 이해를 좀 해줄게요. 문제풀이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쌤이 좀 계획을 하겠지만, 워낙 천재니까. 아유, 정말. 그래요. 자, 그리고 물의 전기분해 요 정도 기억해주면 됩니다. 실험 장치는 우리 책에 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 실험 장치. 수소가 마이너스, 산소가 플러스에서 나온다는 것까지 잘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4번 화학 반응식을 좀 미리 보여준 거야. 화학 반응식이 요게 화학 반응식이야. 자, 구조를 먼저 보여줄게.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자, 이 화학 반응이라는 게 왜 화학 반응이냐면은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화학 반응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자, 정리하면 화학 반응은 뭐가 변하는 거다? 성질이 변하는 거지. 진짜 성질이 변했나 볼까요? 자, 물이라는 녀석이 있었는데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나서 뭐로 변했어요? 산소하고 수소로 바뀌었죠? 물하고 산소가 같은 거야? 다르죠? 물하고 수소가 같은 거야? 다르죠? 완전 다른 성질의 것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른 성질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건 무슨 변화다? 일단 화학 변화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고요. 화학 변화이기 때문에 완전 다른 성질의 것들이 나왔습니다 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자, 구조를 따지면은 왼쪽, 화살표 왼쪽을 반응물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반응을 해서 화살표 오른쪽은 이게 생성된 거잖아. 자, 이쪽 오른쪽을 무슨 물? 생성물이라고 불러줍니다. 반응물이 생성물로 바뀌었다라고 불러주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반응물에 있는 총 원자의 개수. 자,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면 된다, 안 된다? 변하면 안 됩니다. 똑같이 산소 원자 2개니까 여기도 산소 원자 2개 보이죠? 수소 원자가 4개 있으니까 여기도 수소 원자가 딱 4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화학 반응이 일어나더라도 원자의 총 개수하고 원자의 종류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는 게 포인트예요. 당연히 물리 변화는 안 바뀌고요. 화학 변화도 당연히 바뀌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화학 반응식으로 알 수 있는 건 뭐냐? 자, 이 반응식만 딱 보고 판단하는 거야. 물 분자가 몇 개 필요하네? 2개 필요하네. 그러면 산소 분자는 몇 개 나온다? 한 분자의 산소 분자가 나오네. 수소 분자는 몇 개 나온다? 2분자의 수소 분자가 나오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반응물을 이루고 있는 이 물이라는 녀석은 어떤 성분 원소로 되어 있는 건지도 알 수 있어요. 물이라는 녀석은 수소라는 원소와 산소라는 원소로 되어 있구나라는 것도 이걸 보고서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이 화학 반응식만 딱 보고도 우리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게 오늘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잠시 기지개 좀 핍시다. 기지개 피고 칠판 정리 좀 할게요. 지우야? 일어나야지 이제. 일어나야지. 지금 학교 다니기 힘들지? 네. 학교가 몇 미터 높이에 있어? 학교 몇 미터 높이에 있어? 산이요. 그냥 산이야? 네. 쌤도 가봤는데 높이 높더라고요. 학교 때문에 그런 거지? 안 짠다면
자,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물질의 변화는 크게 두 개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죠? 물질의 변화는 크게 물리적인 변화 하나, 화학적인 변화 두 개가 있죠. 자, 물리 변화는 고유한 성질을 유지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밑으로 가볼까요? 성질이 유지된다는 게 뭐야? 성질의 변화가 없다라는 뜻이죠. 여기 앞줄 왜 이래서? 왜 맨 앞줄이 앉는 거죠? 진짜 왜 앞길에 안 되는 거야? 밑줄 그려고 하려고 했더니 다 밑줄 그었어 이미. 그 다음에 화학 변화 같은 거 어때요? 새로운 물질로 변화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성질이 달라진다는 뜻이죠? 성질이 달라진다. 그래서 물리 변화, 화학 변화를 구분하는 건 성질의 변화가 있으면 화학 변화, 성질의 변화가 없으면 물리 변화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 변화가 일어나든 화학 변화가 일어나든 뭐는 변하지 않는다? 방금 했던 원자의 종류, 원자의 개수 변하지 않겠죠? 원자의 종류 개수가 안 변하니까 당연히 질량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총 질량도 변하지 않겠죠. 원자가 질량을 차지하는 녀석들이니까 원자의 종류 개수 안 변하니까 질량도 변하지 않게 됩니다. 아, 이게 변하지 않게 되겠네.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 물질은 이렇게 두 가지 변화가 있구나 라고 정리해주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제 물리변화 예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물리변화, 이런 것들이 물리변화입니다. 첫 번째, 모양이 변하는 것, 또는 용해되는 것, 확산되는 것, 상태변화, 이런 것들은 물리변화에 속합니다. 잘 보니까 성질은 유지된다는 게 포인트였잖아. 정말로 성질이 유지된지만 보면 되는 거야. 컵이 깨졌다고 해서, 물론 컵의 기능은 상실했지만 깨진 컵도 컵이 깨졌어 그러지. 컵이 딱 깨지면 비누가 되었네 이러진 않잖아. 그지? 말도 안 돼. 컵이 빵 깨지면 어머나 비누가 되었어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컵은 컵이죠. 성질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종이를 자르면 더 이상 종이가 아닌가요? 종이를 잘랐더니 필통이 되고 막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종이를 잘라도 여전히 종이니까 성질의 변화는 없는 겁니다. 철사가 휘어지면 용이 되나요? 그런 거 아니죠? 너무 심한 예를 들었다 미안해. 아무튼 그래서 철사가 휘어져도 철사니까 성질의 변화는 없다라는 거고요. 자, 설탕을 물에 녹이는 현상을 용해시킨다고 말하잖아. 근데 설탕이 물에 녹으면 그 안에 설탕이 없나요? 설탕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름이 뭐야? 설탕물이잖아. 그치? 설탕물은 그 안에 설탕이 들어있는 거야. 설탕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성질의 변화는 없는 겁니다. 용해되어 들어가도 성질의 변화는 없는 거니까 용해라는 현상 역시 물리변화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쌤 굉장히 마인드가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요? 여기서 그거 맞네. 그러니까 평행이론, 대칭이론 이런 것 같아요. 양쪽 끝에서. 세 번째, 확산입니다. 확산, 잉크를 물에다 똥똥똥 떨어뜨리면 쫙 퍼져나가는 게 확산인데, 확산이고, 꽃향기가 퍼지는 것도 확산인데, 자, 잉크가 물에 쭉 퍼져 들어가면 더 이상 잉크가 아닌가요? 잉크는 잉크죠. 물속에 퍼져 들어간 잉크이기 때문에 성질의 변화는 없는 거고요. 꽃향기가 퍼져 나간다고 해서 더 이상 꽃향기가 아닌가요? 방구로 바뀌나요? 알았어. 안 바뀌죠? 안 바뀌니까 여전히 꽃향기이기 때문에 성질의 변화는 없는 거다라고 정리해주면 되는 부분입니다. 아, 역시 성질 변화가 없는 것들이네 라고 체크해주면 되고요. 마지막 상태 변화 아까 했던 거야. 아이스크림이 녹아도 여전히 아이스크림의 맛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성질의 변화는 없는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되잖아. 물의 맛하고 혹시 수증기 맛을 본 적 있나요? 어떻게 보냐면 이제 수증기가 맛이 나올 때 뜨거우니까 조심해야 돼. 맛이 나올 때 이렇게 살짝 이렇게 바람을 불어가지고 입에다 이렇게 되면 수증기의 맛이 좀 나는데 여전히 물의 맛과 같은 맛입니다. 자, 맛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얼음의 맛하고 물의 맛하고 비교해 본 적 있어요? 시원한 정도, 온도 차이 빼고 맛은 똑같아요. 얼음의 맛이나 물의 맛이나 똑같습니다. 상태가 변하더라도 고체, 액체, 상태가 변하더라도 맛의 변화는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더 좋은 건 그거예요. 자, 수증기가 되더라도 맛의 변화는 없는 거기 때문에 성질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오늘 모두 성질 변화가 없는 것들입니다. 자, 이제 화학 변화를 볼게요. 화학 변화.
자, 요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색깔이나 냄새나 맛 같은 게 변하면은 성질이 변했다고 표현해요. 아까 쌤이 아이스크림의 맛 안 변했잖아. 그러니까 물리변하지 막 했잖아. 맛이 변하면 성질이 변한 거야. 그래서 아까 사과를 깎아놓고 오래 놔두면은 맛이 변하게 돼요. 약간 푸석푸석해지기도 하고 더 많이 오래 놔두면 못 먹게 되잖아. 맛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또 냄새가 변하는 것도 화학 변화가 일어난 거야. 냄새가 변하는 거. 냄새가 변하는 얘가 뭐냐? 냄새가 변하는 거. 냄새 변하는 얘는 많이 안 나와 있네. 여러분들 덜 익은 과일 냄새, 잘 익은 과일 냄새 맡아본 적 있나요? 맛은 본 적 있지만 냄새도 맡아보면 냄새도 달라집니다. 맛이 달라지니까 거기서 풍겨 나오는 냄새도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냄새가 달라지는 것도 맛하고 연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냄새도 변하면 화학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보면 되고요. 색깔이 변하는 것도 화학 변화가 일어난 거야. 예를 들어서 가을에 단풍이 되는 거. 자, 파란 초록색 초록색 잎이 막 색깔이 변하잖아. 색깔이 변했어. 이것 역시 색깔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건 성질의 변화가 일어난 거기 때문에 화학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철이 녹슬어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색깔도 빨갛게 변하지만 더 중요한 건 철은 자석에 달라붙잖아. 녹슨 철은 자석에 안 달라붙는다. 성질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화학 변화라는 뜻이고요. 자, 색깔 변화, 갈변 현상, 당연히 화학 변화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열과 빛을 발생시키는 어떤 거, 막 빛이 나고 있어, 열이 나고 있어. 대표적으로 연소죠, 연소. 양초가 탄다던가, 그죠? 메테인이 연소된다는, 뭔가 이렇게 알코올 램프에서 뭐가 타고 있다던가, 이런 모든 뭔가 타고 있는 연소 반응은 당연히 열과 빛을 발생시키는 거기 때문에 화학 변화라고 정리해주면 되고요. 반딧불이 빛을 내는 것도 반딧불 그 안에 몸 안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 물질을 이용해서 열과 빛을 내는 거기 때문에 화학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예를 딱 보면 화학 변화네요. 왜 화학 변화지? 열과 빛을 내고 있잖아요 라고 말하면 됩니다. 세 번째, 기체가 발생, 부글부글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도 뭔가 화학적인 성질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기체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얘는 달걀 껍데기를 식초나 염산 같은 곳에 넣은 것을 말합니다. 기체가 발생하게 되고요. 발포정, 본 적 있나? 뭔가 알약 같은 건데 물속에 풍덩 집어넣으면 부글부글 올라오는 거 있어요. 이런 것도 역시 기체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화학 반응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앙금 생성 반응.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을 섞었더니 A도 투명해, B도 투명하다? 둘 다 투명한 물질을 딱 섞었는데 우와! 막 노란색 물질이 막 가라앉아. 앙금 생성 반응이, 우리 배웠지 옛날에. 앙금 생성이 되는 것도 새로운 물질이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화학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A, B 대표적인 게 질산납 그리고 아이오딘과 칼륨 두 가지 물질이 섞였더니 노란색 앙금, 즉 아이오딘화 납 기억납니까? PBI. I가 앙금 만들면 항상 똥을 싸서 노란색이 된다 라고 얘기했던, 아주 옛날에 배웠던, 옛날에 아니죠, 배웠던 요 앙금에 대한 내용들 했었던 부분입니다. PBI2, I2가 되겠죠? 이렇게 앙금이 됩니다. 이 둘이 만나면 이런 앙금이 만들어져요. 이게 바로 그 앙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석회수라고 하는 녀석인데 거기다 입김을 불어넣으면, 석회수에 입김 불어넣으면 CaOH2, 이 석회수인데 여기다가 CO2, 입김을 불어넣으면 탄산칼슘 CaCO3가 만들어지면서 앙금 만들어지거든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기억할 게 뭐냐면 석회수하고 이산화탄소가 만나면 이산화탄소 때문에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는 현상은 알고 있을 거야. 자, 석회수에다가 우르르 날숨을 불어넣는다. 즉 입김을 불어넣으면 입김 속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하고 반응을 해서 뿌옇게 흐려지는 게 왜? 앙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앙금, 이것도 앙금이에요. 이 뿌옇게 흐려지는 것도 앙금입니다. 둘 다 앙금 생성 반응의 일종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새로운 앙금이 만들어진다. 물에 다 녹는 물질이었는데 물에 녹지 않는 어떤 물질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성질의 변화가 있는 거네라고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자, 이게 화학 변화와 물리 변화의 여러 가지 예들에 대한 걸 살펴봤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물리변화, 화학변화가 일어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 또는 변하는 것들을 정리해 볼 건데, 봐봐. 자, 이게 물이야, 물. 이 물 분자 보이죠? 아까 선생님이 그렸던 물 분자가 있고요. 얘를 수증기로 만듭니다. 물 분자를 수증기로 만든다는 건 열을 가해서 이걸 끊어버리는 게 아니죠. 물 분자와 물 분자 사이의 거리만 이렇게 멀게 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 물 분자의 형태는, 물 분자의 모습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죠. 자, 분자가 뭐였냐? 우리 첫 시간에 배웠던 건데, 분자가 성질을 결정하는 가장 작은 입자잖아. 근데 분자의 변화가 있어, 없어? 분자의 변화가 없죠. 그대로 분자가 유지되고 있죠. 분자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성질의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자, 분자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성질이 유지되는 거야. 그래서 물리적인 변화가 성질의 변화가 없는 건데, 그 이유는 뭐다? 이 분자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화학 변화가 일어나면 성질의 변화가 일어나잖아. 그죠? 성질의 변화가 왜 일어나냐? 이 분자가 깨져버리는 거야. 보세요. 이 분자가 깨져서 다시 다른 것들끼리 달라붙고 있죠. 완전 새로운 분자가 만들어지는 모습 보일 거예요. 완전 새로운 분자가 다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녀석이 바로 화학적인 변화, 성질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되게 신기해요. 동시에 일어나지? 되게 무슨 뭐 이렇게 통해 있는 거 아니야? 다 알고 있으니까 잘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게요. 그래서 수소와 산소로 분해가 됩니다. 주목할 건 뭐냐면 분자가 유지되고 있냐, 분자가 깨졌냐를 보면 돼요. 분자가 유지되고 있냐, 깨졌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리변화가 일어나든 화학변화가 일어나든, 자, 변하는 건 뭐다? 얘는 분자의 배열 상태. 분자가 가까이 배열되어 있다가 분자가 멀리 배열된 것 뿐이잖아. 분자의 배열 상태는 얘가 멀어지는 거고, 얘는 뭐가 바뀌냐면은 원자의 배열이 바뀌어. 분자는 완전히 해체가 되고요. 원자의 배열 상태가 완전 바뀌고요. 분자가 해체됐으니까 다른 종류가 만들었으니까 분자의 종류도 바뀌게 된 겁니다. 당연히 물질의 성질도 바뀌게 되겠죠. 자, 변하는 것과 더 중요한 거, 변하지 않는 거. 자, 이게 물 분자가 몇 개 있어? 물 분자가 총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있죠. 여기도 몇 개 있어? 6개 있죠. 자, 물리 변화가 일어날 때 당연히 분자의 개수 변하지 않습니다. 분자의 개수가 안 변하니까 당연히 원자의 개수도 변하지 않겠죠. 그래서 원자의 배열 상태, 원자의 종류 개수, 분자의 종류 개수, 물질의 성질, 질량 다 변하지 않아요. 물리 변화 일어날 때는 변하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화학 변화가 일어나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물론 분자의 종류는 바뀌죠. 하지만 여기 들어있는 총 산소 원자의 개수가 6개인 거 보이죠? 산소 원자 6개. 여기도 산소 원자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유지되고 있네요. 그죠? 산소 원자의 개수는 유지되고 있어요. 여기 수소 원자 몇 개 있냐? 둘, 넷, 여섯, 여덟, 12개 있죠? 수소 원자 12개. 여기도 둘, 넷, 여섯, 여덟, 12개 딱 있네요. 원자의 개수가 보존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자의 종류도 산소 원자, 수소 원자 그대로 보존되고 있죠. 원자의 종류, 원자의 개수 그대로 변하지 않게 보존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안 변한다. 물질의 총 질량도 변하지 않겠죠. 원자의 개수가 그대로니까 질량도 변하지 않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우리 쉼없이 달려왔어요. 자, 물리변화, 화학변화. 우리 화학변화는 성질의 변화가 있는 거, 물리변화는 성질 변화 없는 건데, 더 자세하게 살펴본 게 이런 분자 모형으로 살펴봤더니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됐죠? 잠깐 브레이크 타임 하고, 나머지 화학 반응식 정리할게요. 피곤하지? 많이 피곤해.